자, 여러분, 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이 무서운 하락 때문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침체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10,000불 아래로 떨어졌었으나 다시 한번 올라와서 1091불, 그리고 XRP 같은 경우는 26센트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장이 좀 침체되거나 XRP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저도 기가 죽습니다. 이 많은 투자자분들의 한숨, 원망이라든지 그런 것을 듣게 되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장기적으로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어도 눈앞에서 가격이 박살나면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모아온 소식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빵형 트윗입니다. 빵형이 다가오는 10월 8일입니다. 10월 8일 The Economy Club 뉴욕이라는 곳에서 스피커로서 참여하게 될 것인데요. 이 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9월 9일, 거의 한 달 정도 이렇게 갭이 있긴 한데 SEC의 의장 제이 클레이튼이 참여하게 되었고, 그 후로도 이제 블랙스톤 CEO, 보잉 CEO, 방코 산탄더 뱅크에서 경영진인 아나보틴, 그리고 리플사의 빵형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바로 여기 SEC의 의장과의 세션이 될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올해는 시총 3위인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8일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여기 참석한 후에 한 달 후죠. 한 달 후에 싱가포르에서 11월 7일에서 8일 양일간 스웨디 개최가 되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벌써 4분기에 접어들게 되죠. 2018년도 이제 뉘엿뉘엿 마무리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정말 겁나게 빠르죠. 제가 웬만하면 시간 가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 편인데 2019년 4분기는 기대가 됩니다. 이 스웰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머니그램에서 본격적으로 엑스레핏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또한 이 머니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정보를 전달을 하려다가 깜빡한 그런 부분인데, 그들의 온라인 플랫폼, 그러니까 웹 디자인을 이번에 업데이트를 했어요. 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앞으로는 더욱더 쉽게 사용자들이 돈을 송금할 위치나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몇 번의 클릭으로 인해서 전에 했었던 거래를 다시 반복할 수 있는 그런 등등의 서비스가 가능하며, 또한 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쉽게 송금 비용이 어디에서 얼마가 청구가 되게 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투명성을 강조할 수 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머니그램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그 반면에 웨스턴 유니온은 정체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019년 4분기 이제 기대가 많이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고서라도 다른 업체들에서도, 그리고 송금으로 관련해가지고도 더욱더 많은 좋은 뉴스들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적으로 오픈한 송금로는 지금 미국에서 필리핀, 미국에서 멕시코 이 정도인데, 머큐리 FX CEO의 말에 따르면은 이제 올해 한 10개 정도를 기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벌써 2019년 8월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빨리빨리 더욱더 많은 송금로들이 열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송금로가 열리면 더 많이 열릴수록 엑스레핏 경쟁력도 그에 걸맞게 올라가게 되겠죠.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안에 좋은 일들, 더욱더 큰 발표들 많이 터져 나올 수 있을 것을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웹 수익 창출 플랫폼인 코일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이 코일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도 이렇게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웹 수익 창출 플랫폼이죠. 이 창작자들이 코일에 가입을 하면은 다른 코일에 가입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창작자의 창작물을 감상을 할 때 XRP로 이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수익 창출 자체는 XRP로 되고 나중에 지급받을 때는 법정 통화라든지 다른 통화들로 받는 것이 가능하죠. 이 코일에서 벌써 100억 개가 넘는 마이크로 페이먼트들을 창작자들에게 지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레저가 신용카드보다 10,000배나 더 작고 자주 지불을 보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가 팩스라면은 인터레저는 인터넷 신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업데이트가 나왔는데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스테픈 토마스입니다. 리플사의 전 CTO이고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만든 사람이기도 하죠. 이 굉장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코일을 시작하고 나서 여러가지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식적으로 리플사는 스프링 프로젝트를 통해서 코일에 10억 개의 XRP를 투자하기로도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XRP 10억 개는 오늘날 기준으로 약 2억 6,500만 달러어치라고 하는데,
코일은 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창작자와 소비자, 전략적 파트너들을 키워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리플사의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XRP를 많이 들고 있으니까 생태계 발전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푸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창작자들이 XRP를 받아서 이제 현금화를 시키느냐 아니면은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더욱더 많은 XRP가 풀리느냐 풀리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도 이제 코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씩 계속 들어옵니다. 이 조금씩 들어온 XRP를 저는 잘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저처럼 팔지 않고 들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시장에 그냥 무조건 던져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기대감이 부풀고 있는데, 이번에 유치한 10억 개의 XRP를 통해 가지고 더욱더 큰 플랫폼으로 발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많은 파트너들을 유치를 해가지고 이 코일 자체가 더욱더 많은 플랫폼에서 사용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부풀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파트너십 같은 경우는 이미저리라는 외국에 있는 큰 웹사이트에 또 코일이 함께 파트너십을 맺은 바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XRP 생태계가 늘어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도 글을 쓰시기를 좋아하신다라거나 영상을 제작하신다든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취미가 있으시다면은 여러분들의 창작물을 통해서 코일로 후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코일에 관련된 소식을 잠깐 알아볼 수가 있었고, 이 다음에는 약간 민감한 소식 잠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리플이나 XRP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다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피터 브렌트의 차트 분석에 관련된 것입니다. 피터 브렌트는 최근에 많이 틀렸죠. 여기서 좀 틀리고 저기서 조금 틀리고 해서 많이 틀렸는데, 그가 이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딱 들어봐도 좋지 않은 어투로 리플사는 시장을 조작함으로써 XRP 가격을 24센트에서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24센트대에 지금 강한 지지선이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지금 심각한 하락이 가능한 상황이고 0.02센트, 이제 하나로 25원 정도 되겠죠. 그 정도까지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황당하죠. 자, 안 그래도 심란한 사람들의 속을 뒤집는 그런 분석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는데, 피터 브렌트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많이 틀렸고, 이런 이야기는 이제 몇 개월 전이었죠. 디센딩 트라이앵글 그리고 있다면서 그때부터 XRP의 급격한 하락이 예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안 떨어졌죠. 아무튼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에 관해서도 또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거의 장담하건대 피터 브렌트 같은 경우는 XRP가 뭐에 쓰이는지 전혀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냥 차트만 보고 이렇게 분석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뉴스라든지 리플사의 사업 발전 정도에는 전혀 지식이 없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메탱이 분석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탱이 같은 경우는 XRP가 계속해서 더 하락할 것이다 라고 그런 의견을 같이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1200만 개의 XRP가 비트스탬프로 옮겨갔고, 그 다음에 큰 플래시 크래시가 나왔었다라고 이렇게 차트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비트스탬프 내에서 XRP 가격이 한때는 22센트대까지 떨어진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는 지금 사토시 차트상 3파 진행 중인데 더 하락이 올 수 있는 베어 플래그를 그리고 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지금 이 비트코인이 마치 6,000불대였다가 3,000불대로 떨어졌었던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이 돈 알트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큰 하락이 나오고 그 다음엔 분배 및 횡보, 그 다음에 베어 플래그 패턴을 그린 후 또 다른 하락, 이런 움직임을 나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되었을 경우 XRP 가격이 14센트에서 17센트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피보나치 비율 마스터다. 나는 어제 0.618자리에서 XRP를 좀 정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것을 딱 보는 순간 드는 생각이, 그러면 어제 사라고 왜 했냐 이 세대가리야 라는 말이 딱 튀어나오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 메탱이의 이러한 차트 분석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분석은 언제나 틀렸으니까 이번엔 위로 가겠지. 너 항상 틀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펌핑이 와도 난 놀라지 않을 거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메탱이 같은 경우도 이 머니그램 때문에 좀 조명을 받긴 했지만 그 전에는 많이 무시를 당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사실 이번에 비트코인이 하락하기 전에도 XRP가 언제든지 펌핑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어제 24센트 정도까지 떨어진 것을 맞추기는 했죠.
이러한 차트 분석들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이제 상황이 급변하면은 그때그때 대응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항상 금물입니다. 참고로 이 메탱이 같은 경우는 XRP가 나중에 비트코인 제끼고 짱 먹을 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고 본인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 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 며칠 전에 나온 소식인데 제가 전달한다고 해놓고 깜빡했어요. 리플사가 일본의 트리플 다이스 거래소라는 곳으로 총 5,600만 개가량 XRP를 8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보낸 것이 확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뭐 때문에 보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거래소로 보냈으니까 팔라고 사갔겠죠? 지금 현재 XRP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중간에 손절치고 던지는 사람도 굉장히 많지만은 본인이 가진 물량을 보유하면서 추매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리플사 임원들이 같이 물량을 던졌더라면은 정말 안 좋게 또 소문이 날 수가 있었겠는데 다행히 그런 움직임은 없죠. 아직까지는 들어온 바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일본에서도 꾸준하게 이제 XRP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렇게 힘든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영웅이 등장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본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기타오 회장인데요. 기타오 회장은 몇 차례에 걸쳐서 분기 보고서 때마다 XRP가 비트코인을 누르고 1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부디 SBI 쪽에서 가격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발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모습을 또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준비한 소식인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새로운 지불 시스템 FedNow가 발표가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가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다가오는 8월 27일 웨비나를 통해 가지고 더욱더 자세한 내용을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부 다 그냥 XRP, 리플, XRP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들이 XRP의 이름을 거론할 가능성은 정말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저 역시 실시간으로 결제를 어떤 식으로 해나갈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27일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서 좋은 정보가 나오면 또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사 같은 경우는 2019년에도 그들이 계획한 바대로 모든 사업들을 착착 진행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호재들이 그것을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 반면에 XRP 가격은 요지부동, 최근에는 비트코인 따라서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가격대가 XRP를 구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떨어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더욱더 절망으로 몰고 가게 될지, 그렇다면 이 리플사와 XRP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많은 분들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XRP 가격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향후 2년 동안은 팔 생각이 없었거든요. 장투 물량은 말이죠. 저는 제 계획을 따라서 그대로 그냥 실행에 옮길 예정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는 후회가 남지 않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본인들께 맞는 그런 계획을 만드셔가지고 그대로 진행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여윳돈만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하죠. 근데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 투자가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쉬웠으면 전부 다 부자 됐었겠죠. 자, 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암호화폐 시장, 이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비트코인, 부디 힘든 시간들이 빨리 지나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로 실사용되는 것만큼 그 코인이 가진 가치만큼 가격이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전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런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하고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광고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꼭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봐주셔야 제 채널에 도움이 되고요. 그러한 여러분들의 도움 덕택에 오늘도 토마토의 유튜브는 살아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심호흡 한번 크게 하시고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